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두 번째 수업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 복습 제대로 하셨나요? 지난 시간 내용을 제대로 복습하지 않고 이번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 내용이 문법이기 때문에 점점 뒤로 갈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문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 언급했듯이 암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가 함께 하는데요. 예를 보고 이런 걸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문법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뒤로 갈수록 문법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설하는 강의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복습을 하라는 그러한 부탁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내용이 아직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친구는 지금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선생님의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수업을 지금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니까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하다 하는 친구는 스스로 선생님이 준 학습지와 교과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 걸로 소화시키는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의문을 바탕으로 해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업을 나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105쪽부터의 내용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 학습지, 두 번째 학습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같이 꺼내 놓으시고 교과서도 펼치시고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의문 변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의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분절, 비분절 의문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각각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걸 자세하게 배워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문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의문이 가지고 있는 성질, 즉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뀐다, 달라진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변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좀 변동이라는 말이 한자어라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변동한다는 말은 움직이고 바뀐다는 뜻입니다. 즉 달라지는 현상인데요. 어떤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문이 무엇인지를 배웠고요. 그중에 자음과 모음과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의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음과 모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발음할 때. 발음할 때. 왜냐하면 소리의 단위잖아요. 발음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무언가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발음할 때 형태가 달라지는데 그게 말 그대로 무작이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뀌는 거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바뀌는 걸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문법이라는 걸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바뀌는 것들을 써가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건 그 바뀌는 것이 무언가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규칙적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규칙적으로 바꿔가면서 발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법이라고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특정한 뭐가 있다.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조건 바뀌는 게 아무렇게나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발음이 특정한 환경에 놓이면 모습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의문이 달라지는데 즉 달라지기 전과 달라진 후가 있겠죠. 달라지기 전과 달라진 후의 모습을 딱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달라지는 조건이 있겠죠. 이 조건이 바로 뭐냐?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그렇게 변화되는지 그걸 공부하셔서 그것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의문 변동은 이게 끝입니다. 의문이 이런 환경에 놓이면 이런 조건에 놓이면 이렇게 모습이 바뀌네?
이것만 할 줄 알면 여러분 음운 변동 끝난 겁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그 음운 변동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음운 변동에는 어떠한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게 그 다음에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음운 변동이 왜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음운은 소리, 발음입니다.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입 밖으로 소리 내는데 소리 낼 때 모양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바뀔까? 왜 바뀔까? 바꾸는 게 훨씬 더 뭐하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좀 더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바로 요겁니다. 무슨 원리? 네, 경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예요. 원래 기존의 거보다 바꿔서 했을 때 훨씬 더 경제적인, 즉 이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뛰어난 거죠. 발음하기가 좀 더 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경제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표현을 명료화, 좀 더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즉 우리가 무언가를 입으로 발음한다는 거는요. 상대방한테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딱 들었을 때 한 번에 듣고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야지 상대방이 듣고 나서 뭔 소리야 하고 잘 못 알아듣는다면 우리가 말한 의미가 없겠죠. 즉 그래서 말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상대방이 좀 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발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아래 거에 종류를 조금 더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좀 더 말을 편하게, 발음을 좀 더 쉽게 하려는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음운 변동의 종류는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교체하는 거. 당연히 왜 바꾸겠어요? 당연히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이니까 바꾸면 훨씬 경제적이니까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탈락은 말 그대로 탈락은 뭐예요? 하나 있던 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없앨까? 그게 훨씬 경제적이니까. 그럼 첨가가 이제 독특해지는 거예요. 왜냐? 첨가는 없던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없던 거를 집어넣는 건 경제적입니까? 원래 하지 않아도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전혀 경제적인 게 아니죠. 근데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 때문이다? 바로 표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축약도 뭐예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줄이는 겁니다. 축약도. 그럼 보세요. 이 교체나 탈락이나 축약은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는 다 뭐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경제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경제성의 원리 다. 이 세 가지는 다. 다 세 가지는 경제성의 원리지만 요 첨가 현상만큼은 뭐에 해당된다? 표현 명료화에 해당되는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나오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를 잘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것들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까닭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가 하는 거랑 연결져서 이해를 하시면 이건 암기할 거가 아닙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다 보면 편하게 발음하려고 바꾸는 경우도 있고 없애는 경우도 있고 하나로 합치는 경우도 있어. 이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더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 더 집어넣는 건 경제적이진 않지. 하지만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문법으로 어려울 게 없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음운 변동의 현상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한 다음에 요 그림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중에 하나를 기억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음 단어 중 기억에 해당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단어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보고도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을 가리키는 그림인가 하는 거를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잘 보시면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두 개가 합쳐졌는데 하나가 바뀌었네, 교체. 두 개가 합쳐졌는데 하나가 없어졌네, 탈락. 두 개가 합쳐졌는데 하나가 더 생겼네,
첨가. 두 개가 합쳐졌는데 모양이 전에 다른 하나가 됐네? 축약. 이렇게 그림만 보고도 이게 무슨 현상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그림으로 좀 봐두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음운 변동에 지금 종류가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자, 조금 더 여기다가 내용을 좀만 더 추가한다면 옆에 조금만 설명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보통 많이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구별을 하는데 이걸 또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다르게 말하면 이걸 뭐라 부르냐? 동화와 이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현상, 이화현상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동화현상과 이화현상은 말 그대로입니다. 동화된다는 건 닮아가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은 내가 놓여있는 그 음운이 놓여있는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음운이 놓여있는 환경에서 여기로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거를 만났을 때 이것이 지금 이거랑 이 네모랑 비슷한 걸로 뭐하는 현상? 닮아가는 현상.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세모가 됐잖아요. 이렇게 동그랬던 것이 이렇게 각진 형태로 바뀌는 것은 왜 바뀌느냐? 바로 이 네모와 닮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모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예 똑같은 네모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동화현상이에요. 하나가 다른 걸 만나서 이거랑 비슷하거나 같은 걸로 닮아가는 현상. 이거를 동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화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화현상은 뭐냐? 이화현상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놓여진 환경하고 달라지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화현상은 놓여진 환경하고 달라지는 거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첨가 같은 거 있죠. 이런 첨가 같은 현상이 바로 뭐냐? 이화현상입니다. 놓여진 환경에서 전혀 다른 거 하나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화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동화와 이화현상, 요 용어가 수능에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공부하면 그냥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만 공부하시는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동화현상, 이화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아마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뭐 보기 같은데 이런 설명이 나왔을 때 나 이거 전에 들은 적 있어 하면서 낯설어 하지 않고 문제 푸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동화, 이화현상을 좀 정리해 두시기를 충고함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에 또 각각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교체 현상은 다른 걸로 바뀌는 거라고 했죠. 그럼 교체 현상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체 현상 안에도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교체가 우리 국어에서 의문을 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체에 해당되는 현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체를 좀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면 그 외에 나머지 첨가, 축약, 탈락은요 한두 가지씩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요 교체에 해당되는 현상들을 좀 정리하시는 걸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요. 너무나 많은 음운 변동 현상에서 쓰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절에 대해서 배웠죠. 음절.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글자 한 글자씩을 가리킨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었죠. 그러면은 그 음절의 끝소리, 그 음절,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의 끝에 오는 소리 뭐겠습니까? 끝에 오는 소리. 받침이에요, 받침. 우리 국어의 받침에는 뭐가 옵니까? 자음이 오죠. 자음이 오죠.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즉 자음입니다. 자음. 하나의 음절의 끝에 자음이 오는데, 받침에 자음이 오는데 그 자음이 규칙이 있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뭐냐? 우리 국어에서 받침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자, 우리 국어에 받침에 올 수 있는 단어들, 이렇게 수많은 단어들이 받침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하지만 소리를 내보면, 발음을 내보면 발음 나는 건 딱 몇 개밖에 없다. 실제 받침에서 소리 나는 건 뭐밖에 없다? 이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개를 받침에서 소리 날 수 있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대표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대표음 중에 하나로 이 받침들이 바뀌어져서 발음 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옆에 얘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여기 받침에 쓰일 수 있는 건 여러 개가 있지만 발음은 다 뭘로 나요? 기억으로 나죠. 학, 박, 부엌. 발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낫 같은 거 보세요. 낫. 보세요. 형태는 다 다르죠. 하지만 발음은 다 뭘로 나요? 디귿 받침에 낫. 보세요. 형태는 다르지만 발음은 다 디귿으로 난다는 거. 자, 이렇게 받침에서 쓰일 수 있는 글자는 여러 개가 있지만 실제 발음은 대표음인 7개로 바뀌어 소리 난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우리 국어의 어문 규정에, 규범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음운은 소리, 발음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러면은 우리 국어의 규정 중에서 어디에 가 있을까? 음운은 발음 규정에 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국어의 표준 발음법입니다. 그래서 표준에 되는 발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어의 표준 발음이냐? 이거를 정해놓은 게 표준 발음법 규정인데 이 규정 중에 제4장에 가보시면 우리 국어의 받침은 이렇게 7개로만 발음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시험 문제 같은 거 있죠? 모의고사 같은 거. 그런 거는요, 보기에다가 이렇게 줘요. 보기에 이 파랑을 주는 거예요. 보기에 이 파랑을 주고 이 파랑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단어들을 막 준 다음에 이 단어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조항은 뭘까요? 하고 여러분들이 찾게 만들거나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운을 공부하실 때는요, 표준 발음법이랑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습지 밑에 이렇게 표준 발음법 조항을, 해당되는 조항들을 이렇게 넣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이 표준 발음법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바로 이 표준 발음법 조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해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을 참고해서 이 조항의 설명을 좀 읽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보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조항도 찾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한번 실제 발음도 해보시고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그럼 받침에서 7개로 바뀌어 소리 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무조건 다 바꾸려고 그래요. 무조건 다 바꾸려고 그럽니다.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소리 납니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발음할 때 음운 변동, 받침에서 이 7개만 소리 난데 그러니까 무조건 7개로 바꾸려고만 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건요.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옆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뒤에 오는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게 다릅니다. 자, 일단은 바뀌는 거. 자, 일단은 끝소리, 자음으로 끝났다고 했죠. 선생님이 음절의 끝소리, 자음 뒤에 뭐가 오면, 자음이 오면. 즉, 받침이 자음으로 끝났는데 그 뒤에 자음이 또 와요. 이렇게 있다에서 쌍시옷으로 끝났는데 뒤에 자음인 디귿이 또 왔어. 그럼 무조건 이건 다 뭘로 바뀐다? 대표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대표음으로 바뀌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안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럼 안 바뀌는 경우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뭐 하면 되겠어요?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음절의 끝소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 이제 모음입니다.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오면, 실질 형태소가 오면 뭐한다? 대표음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역시 대표음으로 바뀝니다. 자, 대표음 바뀌는 거라겠어요? 바뀌고 다음 음절의 첫 소리가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여기 옷안 같은 단어, 오단. 발음할 때 오단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죠. 그럼 이 오단이라고 발음 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일단은 시옷이 뭘로 바뀐 거예요? 디귿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보니까 이 뒤에 안이라고 할 때 이 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죠. 이 아의 여기 부분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리값이
없는 이응입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 발음은 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라고 만들어주려고 동그라미를 붙인 것뿐이지 이 동그라미는 실제 소리값이 있는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게 말한다면 이겁니다.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동그라미가 쓰였죠. 강, 아 이러고. 하지만 이때 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의 동그라미는요. 소리값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그라미가 없어지면 가라고 하는 원래 강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동그라미 이응 이건 소리값이 있는 이응이에요. 하지만 이때 아에서의 동그라미는 소리값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도 소리가 뭐하니까? 이렇게 없어도 소리가 뭐한다고요? 나요 아라고. 그러니까 그냥 단어의 형태만 만들어주려고 뭐한 거다? 그냥 동그라미를 써준 것 뿐이라는 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옷 안 할 때 아에서 동그라미는 없는 자리예요 원래. 근데 밑에 앞에 받침이 디귿이 있잖아요. 그럼 이 디귿이 어떻게 되느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우느냐? 연음이라고 배웠죠. 연음입니다 이게. 연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앞에서 학습 활동할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발음이 5단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안 되는 걸 설명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 두 개는 다 되는 건데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경우. 이게 안 되는 경우. 언제 안 되는 경우냐? 음절의 끝소리 뒤에 역시 모음이 와요. 모음이 오는데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이때는 그냥 안 바뀝니다. 교체 없이.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연음이 돼요. 안 바뀌고 그대로 연음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에 해당되는 예가 뭐가 있냐? 선생님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옷, 안 이렇게 배웠죠. 이 두 단어는요. 옷, 안 두 개의 단어가 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입니다. 하지만 이 옷이는요. 옷, 이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아니죠. 형식적인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발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 밑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위에 것처럼 이 디귿이 동그라미가 뒤로 시작하니까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 이거 발음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디 오디요. 오디로 발음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시옷이 그대로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시. 이렇게. 이해하셨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말의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뒤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걸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형태소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 있을 겁니다. 형태소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EBS 강사분이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강의에서. 근데도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그 세 번째 학습지에서 단어에 대한 설명하면서 형태소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강의 영상을 좀 봐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렇게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체 현상에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현상 바로 뭐냐? 비음화 현상입니다. 비음화 현상. 자, 근데 이 비음화 현상은요, 뭐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느냐? 이 비음화 현상은 요 밑에 나오는 유음화 현상이랑 요 두 개는 같이 연결져서 봐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개는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화자 붙은 거 있죠? 화자. 요 화자는요, 여러분들이 화자는 한자어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음화 하면은 비음으로 변해간다, 닮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음화 하면은 유음으로 닮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 비음이 뭐죠? 선생님 유음이 뭐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궁금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미 지난 시간에 자음 체계표 설명하면서 자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비음과 유음에 대한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 체계표는 이해하신 다음에 꼭 암기를 해두시는 게 다음 시간 음운 변동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설명을 잘 들은 친구는 비음이 뭐가 있죠, 유음이 뭐가 있죠, 이게 머릿속에 팍 떠오를 거고 설명을 그때 대충 듣고 표도 안 해오고 한 친구는
굉장히 지금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 비음하고 유음이 뭔지를 모르면 이거 자체가 지금 공부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음과 유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음과 그 다음에 유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배웠느냐? 자, 비음에는 뭐가 있다? 비음에는 뭐가 있다? 미음, 니은, 이응이 있다. 그 다음에 유음에는 뭐가 있다? 리을이 있다. 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것들은 이제 조음, 소리내는 방식에 따른 분류고, 그 다음에 소리나는 위치, 조음 위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미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어에 어디에서 발음 난다? 우리 국어에 입술에서 발음이 난다.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발음이 난다? 혀 끝에서 발음 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응은 어디서 난다? 여린 입천장에서 발음이 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열음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표가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 학습지 표를 한번 보세요. 자, 표에 보시면 파열음에 뭐가 있느냐? 여기 비읍이 있고, 여기 디귿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기역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표예요. 자음 체계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만 알고 있으면요, 여기 설명이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이 되는 현상, 유음하는 막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유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뭐 이렇게 막 설명이 되어 있지만요, 표를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비음화는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비음은 뭐가 있습니까? 미음, 니은, 이응이 있죠. 그럼 이거 아닌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비읍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음이 되는 거예요. 디귿이 뭐가 돼요? 니은이 돼요. 기역이 뭐가 돼요? 이응이 돼요. 리을이 뭐가 됩니까? 니은이 돼요. 그럼 여기 설명 보세요. 여기 설명 보세요. 여기 설명. 보세요. 자, 기역, 디귿, 비읍이 뭐가 된대요? 이응, 니은, 미음. 선생님 여기 있잖아. 기역, 디귿, 비읍이 미음, 니은, 이응이 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이 뭐가 된다? 니은이 된다. 리을이 뭐가 된다? 니은이 된다. 그죠? 기역, 비읍이 뭐가 된다? 이응, 미음이 된다. 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한 이것들이 다 뭐가 된다? 이게 된다.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니까 이걸 뭐라 부른다? 비음화. 너무 쉽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체계표만 알고 있으면요, 비음화 현상은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궁금증이 생기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국물이 있습니다. 국물. 자, 발음하면 국물 이렇게 발음 나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는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물 이렇게. 선생님, 굼이라고 미음으로 발음하면 안 되는 건가요? 미음도 비음이잖아요. 근데 왜 이응이라고 발음해야 되죠? 꼭?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체계표를 모르는 친구는요, 친구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꼭 동그라미로만 바뀔 필요는 없지. 이응으로만 바뀔 필요 없지. 미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물.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럴걸요. 에이, 그거는 발음이 어색하잖아. 그냥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체계표를 모르는 친구는. 하지만 체계표를 아는 친구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자, 이 국물은 기역과 뭐가 만나고 있다? 미음이 만나고 있다. 그래서, 아니죠. 맞죠? 기역과 미음이 만나는 거죠? 기역과 미음이 만나고 있다. 그럼 잘 보세요. 물 하면서 소리를 낼 때 이 기역에서 갑자기 뭘로 바뀌어야 돼요? 소리가 미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소리를 원래 이렇게 내야 됩니다. 국물을 발음하려면. 근데 발음하기가 편하겠어요, 이게? 불편하죠. 여기 있던 것을 이리로 확 옮겨야 되니까. 그럼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 같은 비음이니까 소리 내기가 훨씬 더 뭐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소리 내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바꾸는 게 같은 비음이 되면서 소리 내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조음 위치가 같은 기역과 이응은 뭐예요?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근데 미음은 뭐예요? 입술 소리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소리를 낼 때 이렇게 한 번에 바꿔버리는 건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바꾸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만 바꾸면 어차피 똑같은 소리 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비음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소리 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기역을 이응으로.
그래서 국물이 되는 겁니다. 국물이 아니라. 그래서 체계표를 아는 친구는요, 그런 친구의 질문이 들어와도 설명을 체계표 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한테 야, 너는 말도 안 되는 걸 질문하냐, 또는 발음해봐라, 그게 편하냐, 이런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게 하면 친구들에게 질문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답변해주는 수준도 달라지고요. 그러면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도 달라질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쌓아나가다 보면 아마 문법에서 얘는 좀 잘하는 애, 이런 소리도 듣게 될 거고, 그러면 점점 더 문법이 더 하고 싶어져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문법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내가 잘하면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는 영역이 문법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음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니은으로. 리을이 니은으로. 비음하죠. 이거. 근데 요건 좀 독특해요. 요거는 두 개가 바뀌는 거예요. 백로죠. 기역과 리을이 만났습니다. 기역과 리을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기역이 뭘로 바뀌어요? 이응으로 바뀝니다.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이응 때문에 리을이 뭘로 바뀐다?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백로가 되는 거예요. 백로. 이응, 니은. 이거는 두 개가 다 바뀐 거죠. 자, 이렇게 비음하는 바뀌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역시 표준발음법 조항 18, 19항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럼 유음하는 뭐겠어요? 유음이 되는 현상이겠죠? 그럼 유음이 되려면 뭐가 유음이 될까요? 요 니은이 유음이 되는 겁니다. 요 니은이 리을이 되면 이게 뭐냐? 유음화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리을이,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니은이 리을이 된다. 니은이 리을이 된다. 그죠? 니은이 리을이 된다. 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음화예요. 단어도 얘가 여기 나와 있죠. 설날, 그죠? 줄 넘기, 신라.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당연한 거예요. 유음은 뭐밖에 없으니까. 리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을이 아닌 게 니은으로 리을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니은입니다. 왜냐? 이 두 개는 같이 다 뭐니까? 울림소리니까. 울림소리 안에서 니은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리을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요겁니다. 그럼 비음화, 유음화는 이렇게 체계표 가지고 같이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좀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또 가봐야 될 거는 뭐냐?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화. 요 구개음화 현상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 구개음화 현상. 교체 현상이 뭐 다 잘 나오긴 하는데 시험에 이 구개음화 현상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요. 모의고사에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 수능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애들도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구개음화입니다. 이 구개음화를 왜 틀릴까? 자, 일단은 구개음화라는 말 자체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구개음 화예요. 그럼 말 그대로 구개음이 아닌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개음이 되는 게 구개음 하겠죠. 위에서 배웠잖아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게 비음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되는 게 유음화. 그럼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이 되는 현상이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냐? 여기 디귿 있죠, 디귿. 여기 디귿이나 여기에 뭐가 있느냐? 거센 소리요? 티읕이 있습니다. 자, 디귿과 티읕은 혀끝 소리예요. 혀끝 소리죠. 혀끝 소리. 자, 그리고 여기에 가시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지읒과 치읓이 있습니다. 지읒과 치읓이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센 입천장입니다. 지읒과 치읓은 센 입천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요 입천장 소리 있죠. 이 입천장에서 나는 이 소리들이 바로 뭐냐? 한자어로 구개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디귿과 티읕, 즉 구개음이 아닌 것이 이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면 구개음이 아니었던 게 구개음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부른다? 구개음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개음화 현상은 이겁니다. 디귿과 티읕이 뭘로 바뀌면? 구개음인 지읒과 치읓으로 바뀐다. 이게 구개음화예요.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이 됐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으로 바뀌었네? 그냥 막 바뀔까요? 아니겠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구개음화 현상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냐 모르냐입니다.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라고 하는 이 조건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계신 친구는 국외음화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는 국외음화를 풀 때마다 틀립니다. 근데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왜냐? 왜 어렵냐? 얘기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반모음. 우리 지난 시간 선생님 설명했죠? 반모음이 뭔지를? 근데 여전히 반모음이, 특히나 반모음 2,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국외음화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틀리는. 반모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강의를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신 다음에 국외음화 현상을 다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형식 형태소 역시 EBS 강사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지, 세 번째 학습지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보시고 오세요. 자, 그러면은 단어를 한번 볼게요. 굳이. 자, 굳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자, 굳이는 굿과 이가 만났습니다. 자, 이때 굿의 받침 디귿이, 그죠? 디귿이. 자, 이라고 하는 모음 이를 만났죠. 그러면 디귿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디귿이 이렇게 지읒으로 바뀌면 이게 바로 뭐다? 그래서 구지라고 발음이 나면 이게 바로 뭐다? 국외음화 현상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티읕이 같이 해서 이 티읕이 이를 만나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는 것도 뭐라 부른다?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일 때? 형식 형태소일 때라고 하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형식 형태소일 때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디귿 티읕이 형식 형태소 앞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자체가 뭐냐? 일단 첫 번째, 형식 형태소가 어떤 다른 형태소를 만날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형식 형태소 앞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앞에 뭔가 형태소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 뒤에 이런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옆에 보세요. 국외음화가 나타나는 조건 첫 번째,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형태소끼리 만나야 돼요. 형태소끼리 만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지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설명한 건데 합성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왜냐? 합성어란 얘기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란 뜻입니다. 형식 형태소가 아니면 국외음화 현상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요 반니랑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반니랑은 뭐랑 합쳐진 말일까요? 당연한 거지만 밭이라는 단어와, 그죠? 글씨 쓰기가 힘드네요. 밭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이거 시험에도 수능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 단어. 자, 밭과 이랑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렇게. 이게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이 합성어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학습지에 역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학습지를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밭이라는 단어의 받침 티읕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를 만났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로 따져보면 국외음화가 딱 일어날 만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발음하면 이렇게 나는 거 아닙니까?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발음 나겠죠. 바치랑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닌가요? 바치랑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치랑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틀립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합성어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이 뒤에 오는 이랑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럼 실질 형태소가 오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음절에. 뭘 배웠어요? 끝소리 규칙 배웠죠? 끝소리로 바뀝니다. 이게.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첨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첨가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니은이 첨가되고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이 만났네요. 자, 디귿과 니은이 만나는 현상, 위에서 배웠던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디귿이 뭘로 바뀐다? 디귿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반니랑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반니랑이라고 발음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반리랑이라고 발음이 납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국외음화를만 딱 떠올리는 학생은 바로 일루 갑니다. 밭이랑. 그리고 바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얘기했다시피 조건이 형식 형태소 앞인데 형식 형태소가 뭔지를 몰라서 틀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첫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국외음화 했으면 국외음화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바로 이렇게 단어를 주고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상이 적용되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강조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꼭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용어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하더라도 암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된소리 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 현상은요, 말 그대로 된소리가 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된소리가 뭔지 앞에서 이미 설명을 선생님이 전 시간에 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 국어 자음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예사소리가 뭔지, 된소리가 뭔지 설명했죠. 그리고 된소리 되기라는 건 말 그대로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된소리가 됩니까?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사소리를 좀 더 강하게 발음하면 그게 뭐니까? 된소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바뀐다는 이 개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모르겠는 친구는 그냥 된소리 되게 하면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런 겁니다. 까라고 이렇게 기억이 한기억. 된소리 발음 나고 있죠. 믿지 된소리. 자, 돋다, 곱셈 다 된소리 발음 나고 있죠. 이렇게 된소리를 바뀌는 거예요. 자, 된소리를 바뀌는 규정들은 너무나 쉽고요. 이것도 역시 표준발음법 조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표시 안 해놨지만 여러분들 이제 표준발음법 조항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은 그 뒷장에 3쪽에 이제 표준발음법 조항에 대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서 조심하셔야 될 게 받침을 이제 발음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받침 발음할 때 조심하셔야 될 몇 가지들이 있는데 받침을 된소리로 발음을 할 때 요 뒤에 이제 3쪽에 가보시면 규정이 나와 있지만 여기 받침을 된소리로 첫소리 된소리로 발음한다, 된소리로 발음한다, 된소리로 발음한다,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들 잘 눈여겨보시면서 여기에 받침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요 받침들을 어떻게 발음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요 받침에 대한 것들은 요 밑에 뭐가 있느냐? 자음군 단순화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설명이 해본다면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요런 단어들 있죠. 특별한 몇몇 단어들. 요런 단어들. 그리고 리얼 기억 같은 경우에 요런 것들은 받침을 할 때 특별하게 좀 조심해서 발음해야 되는 단어들이다 라는 뜻이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 규정을 준 다음에 이 규정에 따라서 밑에 나오는 이 단어를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은 여기가 없겠죠. 아마 이 단어의 발음 부분이 표시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요것만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기에는 이 조항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조항만 보고 이 단어가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다라는 걸 스스로 해결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게 수능 문제입니다. 그게 학교 시험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규정만 이해하고 있다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규정은 다 뭐한다? 보기로 준다는 거. 그러니까 규정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게 첫 번째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된소리 대기 규정 이렇게 5개가 있죠. 5개가 있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 내기도 딱 좋다는 거 아시겠죠? 오지선다행이니까 5개 딱 내기도 좋다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을 이해할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어간, 어미, 그죠? 여기 관용, 사용 이런 말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 안 가시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바로 이것들 다 선생님이 학습지에 또 다음 시간이게 되겠죠? 설명할 것들에 다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런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결국은 이런 규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관형사형이란 말뜻은 뭔지. 이 용어의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규정을 알 거고, 이 규정을 알아야 어떤 단어가 시험 문제에 주어졌을 때, 어떤 단어를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제공했을 때, 이 단어가 도대체 이 5개의 규정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 단어인지,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단어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수능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규정을 공부하시려면 이런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런 개념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교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좀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탈락 현상부터 해가지고 첨가 축약 현상은요. 뭐 몇 개 현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학습활동 교과서에서 EBS 강사하고 같이 한번 풀었을 건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에 의문 변동을 마치고 그 다음 학습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아까도 얘기했죠? 복습, 정확한 이해, 그 다음 암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